랜선은 속도가 1G냐 2.5G냐 5G냐 10G냐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랜선이고요. 카테고리 뭐 4냐 5냐 6이냐 7이냐 관계없이 다 똑같이 RJ40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데 광 케이블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절약해 볼까 라는 꼼수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 무슨 기술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다 돈 좀 아껴 보려고 나온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모드, 싱글모드가 무슨 차이냐면 광 케이블의 코어에 신호를 한 개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를 보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먼저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싱글모드는 코어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9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의 광 신호만 보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코어가 아주 작아서 빛이 산란되거나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싱글 모드로 보낼 때에만 10km, 40km, 최대 100km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멀티 모드는 코어가 좀 커요. 클래딩의 크기는 125마이크로로 똑같은데 코어는 50마이크로로 싱글 모드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광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코어가 크기 때문에 빛이 산란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멀티 모드 광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송 거리가 500m 정도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짧은 것은 아닙니다. 구리선하고 비교하면 5배 이상 멀리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싱글 모드는 아주 더럽게 작기 때문에 케이블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광 커넥터나 트랜시버를 만드는데도 쉽지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멀티 모드는 싱글 모드에 비해서는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단가가 좀 쌉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연결할 경우에는 멀티 모드를 그냥 써도 되고요. 먼 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려면 싱글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싱글 모드인 경우에는 커넥터, 트랜시버 이런 것들이 다 싱글 모드여야 하고요. 멀티 모드인 경우에는 커넥터나 트랜시버도 모두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을 쓰셔야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셔서 이것들을 혼동해서 쓰다 보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멀티모드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광 케이블을 하나 연결해서 서로 통신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치가 늘어나서 케이블을 하나 또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또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사용자는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이럴 때 멀티모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광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묶어서 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양쪽 끝단에다가 먹스와 디먹스를 설치하게 되면요, 여러 개의 광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공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기술되고요. 그리고 멀티모드에서는 모드의 레벨에 따라서 OM1서부터 OM5까지가 존재합니다. 이래서 광 네트워크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OM은 옵티컬 멀티모드의 약자예요. 이쪽은 이름을 참 성의 없게 짓습니다. 멀티모드의 첫 번째 규격이라고 해서 OM1이라고 하고요. 속도는 10GBps까지, 직경은 65마이크로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OM1은 지금 잘 쓰지 않아요. 현재는 OM2부터 OM3, OM4까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지들끼리도 헷갈리니까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놨어요. OM1하고 2는 주황색이고요. OM3하고 4는 아쿠아색으로 케이블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OM5는 아직 잘 쓰지 않아요. 멀티모드는 사실 그냥 스펙만 알면 되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 없습니다. 여기서 끝. 그런데 멀티모드를 보니까 야, 뭐 저렇게 복잡하냐, 먹스 달고 디먹스 달고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냥 싱글 케이블 여러 개 보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광 케이블은 코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개 보내봤자 랜선보다 훨씬 가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케이블을 그냥 묶어서 보내는 광 케이블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온 게 바로
멀티 광 케이블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닥 묶으려다 보면 케이블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광 케이블은 그 단면이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랜선만큼의 굵기만 있어도 수십 가닥의 광 케이블을 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멀티 모드니 싱글 모드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실제로 멀티 광 케이블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 강화 케이블을 넣고 수십 개의 광섬유를 하나의 케이블로 묶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블들이 바로 해저에 깔리는 해저 케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광 케이블을 하나로 묶은 멀티 광 케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광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MPO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실 이름이 굉장히 간단해요. 멀티 파이버 푸시 온의 약자예요. 네트워크 쪽은 장명이 아주 성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참 성의 없이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멀티 광 케이블을 하나로 묶은 단자를 MPO라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MPO를 트랜시버로 또 연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MPO에 흐르는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앞에서 잠깐 다루었던 쿼드 SFP, QSFP가 됩니다. 이렇게 MPO의 양쪽에 QSFP 트랜시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여러 가닥의 광 케이블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MPO하고 MPO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한쪽은 MPO를 연결을 하고 다른 쪽에는 8개의 LC 케이블을 빼도 통신이 가능할 거예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24개의 광 케이블을 하나의 MPO로 묶어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 통신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구조고요. 아파트의 각 동마다 저런 식으로 MPO를 연결을 해서 단자함으로 보내주고 각 세대에는 SC 광 케이블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케이블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광 분배함에다가 저런 식의 광 케이블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광 멀티 케이블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SC 커넥터를 제작할 수 있는 키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